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김정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지는 여전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68세의 김정수 씨는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 온 분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부터 몸의 반응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시작은 가능했지만 금세 유지되지 않았고 아내의 시선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좌절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 수치도 경계선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걸까요? 의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호라니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혈류의 흐름이 약해졌다는 신호, 호르몬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 그리고 오랫동안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남성의 발기력은 단순한 성적 기능이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 전체의 기능이 둔해지고 심장과 정신의 활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30대와 40대 남성들도 활력 저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신체 전체의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어 성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개선은 단순히 성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전신의 에너지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해결의 핵심으로 제시되는 두 가지 자연 재료, 꿀과 생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활용해온 대표적인 자연 치료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신 보존을 위해 사용되었고,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에게 꿀물을 처방하며 피를 맑게 하고 기운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자연식품지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본초 강목에도 꿀이 체온을 높이고 기운을 보강하며 신체의 음양 균형을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꿀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신체의 기본 에너지원으로서 기력과 활력을 보충하는 전통적인 천연 영양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혈류 저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면 체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꿀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빠르게 흡수되는 포도당 에너지로 혈류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에는 아연, 마그네슘, 아르기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보조하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영양학 저널 오브 눌리션의 연구에 따르면 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말초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안드롤로지 학회 연구에서는 꿀의 항산화 물질이 정자운동성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하루 15g의 꿀을 8주간 섭취한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의 최근 보고에서도 꿀에 포함된 포도당과 과당이 혈관 탄성을 35% 높이고 혈류 속도를 26%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꿀이 단순한 당이 아니라 남성 활력 회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는 꿀에 더해 순환을 자극하는 요소, 즉 점화 역할을 하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고대부터 신체의 순환을 돕는 약초로 알려져 왔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생강은 몸의 냉기를 없애고 생기를 일깨우는 신의 선물디라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의 신농본초경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남성의 양기를 보호한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사람들은 신체의 활력은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몸이 따뜻할 때 에너지가 잘 순환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생강은 체온을 높여 순환을 촉진하고 정체된 혈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다시 따뜻해진다고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이 조합은 신체의 온도를 회복시키고 혈류순환을 자극하여 활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액이 잘 순환하지 않는 느낌이었지만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한 후에는 몸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손끝이 따뜻해지는 수준을 넘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밤이 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꿀과 생강이 결합하면 혈류순환이 개선되고 호르몬 기능과 신경 전달 체계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꿀은 에너지의 공급원 역할을 하고 생강은 순환을 자극해 그 에너지를 몸 전체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체의 온도와 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자신감 또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우 씨, 52세는 은퇴한 전직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신체 반응이 둔해지면서 일상적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는 부끄러움보다도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의사는 약 대신 간단한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온수에 별표 꿀 한 스푼과 생강가루 반 스푼 또는 생강즙 한 스푼, 별표를 타서 천천히 마시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가루나 즙 형태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효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기적이 아닌 몸이 스스로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등 미세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의사는 이를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피로가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운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우 씨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꿀과 생강은 의약품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자연적 보조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의사는 이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별표 강철 3가지 습관 별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신체의 활력과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루틴으로 약이나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닌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체질 강화 습관을 의미합니다. 불을 붙이는 것은 쉽지만 그 불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3가지 습관은 활력 회복의 지속성을 위한 핵심 원리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체 펌프 루틴입니다. 신체의 혈류 엔진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상체 근육 강화에는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혈류의 출발점이 되는 하체 근육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혈류 순환은 다리에서 시작해 심장, 골반, 그리고 중심부로 이어집니다. 이 루틴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케겔 운동을 실시합니다.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10초간 수축하고 10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6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혈류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동맥의 조절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붙인 상태로 무릎이 90도가 되게 앉은 자세를 30에서 45초 유지하며 3세트를 수행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둔근을 자극하여 정맥의 역류를 방지하고 혈류 압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별표 까치발 들기, 종아리 리프트, 별표입니다. 발끝으로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5회씩 2세트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이 부위가 수축할 때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동작들은 TV를 보거나 양치할 때처럼 일상 중에도 쉽게 병행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하체 근육의 긴장감과 체온 상승을 통해 혈류 개선의 신호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아침 루틴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됩니다. 첫 번째 실패 원인은 밤 루틴의 부재였습니다. 즉, 낮에는 루틴을 수행했지만 밤에 신경 안정 루틴을 생략한 경우 교감신경이 진정되지 않아 전반적인 회복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하체 펌프 루틴의 불완전한 수행이었습니다. 케겔 운동을 30초 이내로만 하거나 벽 스쿼트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혈류 펌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체의 혈류 엔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꿀과 생강을 통한 순환 촉진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실패 원인은 늦은 시간의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취침 4시간 전 음식 섭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테스토스테론 합성이 억제되고 호르몬 리듬이 무너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패 원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직장 문제나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된 사람은 루틴을 충실히 수행해도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명상이나 심리상담 등 병행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강철 3가지 습관의 성공은 4가지 요소를 모두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루틴을 실천하는 동안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경우 생강이 혈액 응고 시간을 약간 늘려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용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 한 스푼에는 약 7g의 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부정맥 환자는 드물게 심계항진, 두근거림, 증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루틴을 중단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입안 따가움, 두드러기, 입술이나 혀의 부종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술 예정이 있는 경우 출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7일 전부터 루틴을 중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